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2월 1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에 조 바이든이 오늘 MBC 기자와의 대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미국인을 구출하기 위하여 군대를 그곳에 보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들은 지금 즉시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라고 대통령 개인 자격으로 지금 명령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은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에 하나인 러시아 군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병력을 지금 3,000명을 전진 배치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지대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바리케이트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완전히 세계 전쟁의 다른 양상이 펼쳐지게 되므로 시민 여러분은 지금 즉시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군대를 그곳에 보내서 민간인을 구출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자국 국민의 보호가 가장 우선인데 자국 국민 보호에 대하여 포기를 하는 이런 발언, 과연 국군 통수권자가 맞는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The Great Patriot Protest and Boycott이라는 책을 저술한 작가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에서 조 바이든이 구매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키트가 자신의 친구가 중국으로부터 같은 메이커에서 구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수입 단가가 조 바이든과 개인 사업자인 친구가 수입하는 가격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 베이스의 구매가 물량이 크기 때문에 더 싸야 하는데 조 바이든의 구매 가격이 자기 친구의 구매 가격보다도 오히려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키트 수입량을 보고 그 가격을 곱해보았더니 약 8억 달러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큰 관심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자 겸 작가는 조 바이든의 역의 해외 구자를 통하여 몇억 달러씩 이렇게 은닉하고 있는 것은 바로 헌터 바이든과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 등의 가족들이 국가 돈을 횡령하여 해외에서 지금 은닉을 하고 있다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기자 겸 작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미국 최초로 예측을 하였던 기자이기도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의장직을 수행하여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가 탄핵을 당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이 대통령이 될 수 있으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이전에 대통령 취임이 가능하다고 시나리오를 말하였던 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일가의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킷 수입에 관한 8억 달러 스캔들이라고 오늘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회 주식 거래 금지는 크립토 커런시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몬타나 스티브 데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매사추세츠 엘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회 주식 거래 금지법에는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개별 상품, 주식, 기타 정권을 하원 의원들이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암호화폐 분류 방법에 대하여 논의 중이긴 하나 미국에서는 이것이 상품 또는 유가정권이라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인 워렌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의원들이 법규 준수를 위하여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원에서는 테드 크루즈, 신티아 룹니스, 패트 루미 등 3명의 의원들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하원에서는 마리 뉴맨, 마크 그린, 메리 무어 등이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낸시 펠로시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으나 구체적인 입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의 주머니 불리는 일에 대하여는 립 서비스만 하고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의 상하원 의원들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LA에서는 조지 게스콘 소환 캠페인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한 50만 명 이상이 조지 게스콘을 소환하는 데 사인을 하였고 앞으로 30-40만 명이 더 되는 80만 내지 90만이 되게 되면 LA 차원에서 지방검사장인 조지 게스콘을 소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주 우습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조지 게스콘이 헐리우드에 있는 많은 좌파 연예인들의 힘을 입어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게 다 자금은 또 조지 소로스가 100만 불이나 내줘서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조지 게스콘을 축출해야 된다는 이 캠페인에 주로 나서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좌파 할리우드 연예인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꼭 죽어봐야 저 세상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이 헐리우드 연예인들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지 소로스의 기본 방침이 미국 기본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기본제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법치입니다. 이 법치를 없애겠다고 하는 조지 소로스의 플랜에 따라서 출마한 조지 게스콘을 믿었던 자신들이 지금 법치가 파괴되니까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부를 축적한 베버리힐스 출신들이거나 벨에어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노상 강도들이 이들을 뒤따라가서 집에 침입하여 총으로 쏴 죽이고 금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면에 보이는 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이 불과 2년 전에 떼강도를 당하여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조지 게스콘이 오기 전에 그 두 범인을 잡아서 종신형을 받고 한 사람은 사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 게스콘이 와서 특별법을 적용을 하여 교도소에서 생활이 모범이 된다고 하면 감형을 받아서 앞으로 15년 후면 다 출소를 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애인의 절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이들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감형해서 21살 때 저지른 일을 가지고 앞으로 40전에 다시 사회에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를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염려스러운 기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버지니아주 컬피플 카운티를 오늘 방문을 하였습니다. 거기 조그만 시골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노상에는 많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더 이상 민주당 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화당 주입니다 하면서 자랑스레 연킨 주지사 플래카드를 들고 나오고 또한 의료 강제를 철회하라는 여러 가지 현수막을 들고 지금 조 바이든이 지나가는 길목에 나와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킨 주지사가 당선된 이 버지니아는 이제는 더 이상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선거에 이 카운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9%였고 조 바이든이 36%로 나타냈습니다. 벌써부터 변해 있는 이 공화당 주도의 카운티에 조 바이든이 다시 한번 민주당 바람을 일으켜보려고 왔지만은 역효과만 나고 있다고 지방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헌법에 진화론적인 입장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수든 진보든 헌법의 기본 가치에 대하여는 같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조 바이든이 헌법은 권리를 추구하거나 축소하는 측면에서 약간씩 발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헌법 진화론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헌법 진화론자들은 헌법은 수정을 해야 하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수적인 헌법학자인 안토니 스칼리아 법관의 유명한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헌법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닙니다. 그건 법적인 문서입니다. 말하는 대로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보수주의 관점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헌법 진화론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 바이든이 헌법에 부응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말아야 할 일 대신에 미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맞게 헌법을 고치겠다는 의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를 옹호하는 자들에 의하면 미국의 헌법은 27번이나 수정이 되었다고 하며 바이든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시카고 대학의 로스쿨에 살아있는 헌법의 개념을 벽에 써놓은 것으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공식적으로 수정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 변화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바뀌지 아니하고 사회 현상이 바뀌는 것에 대하여 변화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 조문을 바꾸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고 오늘 알려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